여러분 심리검사 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뭔가 복잡한 질문지 아니면 알쏭달쏭한 그림들. 맞아요. 오늘은 바로 그 도구 상자를 한번 활짝 열어볼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복잡한 지도를 그려나가는지 그 핵심 원리만 쏙쏙 뽑아서 아주 명쾌하게 알려드릴게요. 사실 모든 건 바로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가진 생각, 감정, 살아온 경험들이 막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그 내면 세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 이야, 이거야말로 심리평가가 마주한 가장 큰 도전 과제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복합성이에요. 특히 계속해서 자라나고 변하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단 하나의 검사, 단 하나의 잣대로는 그 아이가 가진 세상을 온전히 담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쵸? 여러 각도에서 빛을 비춰봐야 비로소 그 전체 모습이 보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럼 그 여정의 가장 첫걸음, 바로 평가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모든 통찰은 결국 정확한 평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요. 평가는요, 단순히 성적표에 점수를 매기는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오히려 종합 건강검진에 가깝다고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그 사람의 심리적인 강점은 뭔지, 또 어려움은 뭔지 아주 신중하게 살펴보는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듯이 정확한 평가야말로 올바른 이해를 위한 진짜 시작점입니다. 이 평가의 세계에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뭐랄까, 두 가지 핵심적인 접근법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과학적 평가와 임상적 평가입니다. 먼저 과학적 평가는 객관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자로 길이를 재는 것처럼요. 딱 정해진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서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모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임상적 평가는 통찰력에 훨씬 더 무게를 둡니다. 아주 숙련된 전문가가 대화 중에 드러나는 미묘한 뉘앙스나 표정 변화처럼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단서들을 탁 포착해내는 과정이죠. 자로는 잴 수 없는 그 마음의 깊이를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둘이 서로 대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를 보완해주는 짝꿍 같은 관계죠. 과학적 평가가 단단한 뼈대를 제공한다면 임상적 평가는 거기에 살을 붙여서 생생한 사람의 모습을 완성하는 셈이랄까요? 이 두 가지가 멋지게 결합될 때 비로소 한 사람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평가가 얼마나 딱 짜여진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그 구조와 정도에 따라서 한번 나눠볼게요. 자, 형식적 평가는요, 우리가 잘 아는 표준화된 시험을 생각하면 이해가 아주 쉬워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문제가 주어지고 채점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덕분에 누가 평가를 하든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비형식적 평가는 정해진 각본 없이 아주 유연하게 진행됩니다. 깊이 있는 면담이라든지 아이가 노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관찰하는 것처럼요. 이렇게 정형화된 틀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그 사람만의 고유한 특성을 포착하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결국 이 두 방법은 서로 다른 질문에 대한 답을 준다고 볼 수 있어요. 형식적 평가는 무엇을 얼마나 잘하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면 비형식적 평가는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까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죠. 온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모두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가장 구체적인 단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그 다양한 검사 도구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도구 상자를 한번 열어보죠. 심리검사의 종류는요, 생각보다 정말 다양합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청진기를 쓰기도 하고 엑스레이를 찍기도 하는 것처럼 심리학자도 알고 싶은 목적에 맞게 가장 적절한 검사를 선택해야 하거든요. 지금부터 여러 가지 분류 기준을 통해서 이 도구들을 빠르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도대체 무엇을 측정하는가입니다. 왼쪽에 있는 능력 검사는요, 지능이나 적성처럼 그 사람이 가진 잠재력,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can do를 보는 거예요. 반면에 오른쪽의 성향 검사는 성격이나 흥미처럼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려고 하는가 will do를 보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이 둘 다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다음은 검사 방식의 차이인데요. 객관적 검사는 예, 아니요처럼 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투사적 검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모호한 잉크 얼룩 그림을 딱 보여주고 이게 무엇처럼 보이나요? 라고 묻는 거죠. 여기에는 정답이 없어요. 그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생각이나 감정을 슬쩍 들여다보는 방식입니다. 시간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중요한 기준이에요. 속도 검사는 자, 1분 안에 몇 문제나 풀 수 있나요? 처럼 신속함을 측정하는 거고요. 반면에 역량 검사는 시간 제한 없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까지 풀 수 있을까요? 를 보면서 그 사람 능력의 최대치를 확인하는 거죠. 순발력을 보느냐 아니면 깊이를 보느냐 바로 그 차이입니다. 검사 형식도 다양해요. 우리가 시험 볼 때 흔히 접하는 지필 검사는 지식이나 이해도를 측정하기에 좋겠죠. 반면에 블록을 맞춘다거나 퍼즐을 푸는 이런 동작 검사는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이나 공간 지각력 같은 것들을 파악하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검사를 한 번에 몇 명한테 보느냐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어요. 개별 검사는 한 사람에게만 집중해서 아주 깊이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에 비해 집단 검사는 학교 시험처럼 많은 사람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점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규준 참조 검사는 쉽게 말해 상대평가예요. 달리기 경주처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상위 10% 안에 드는구나, 하위 20%구나 이걸 알려주는 거죠. 반면에 준거 참조 검사는 절대평가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처럼요. 다른 사람이 몇 점인지는 상관없이 딱 정해진 70점이라는 합격 기준을 넘었느냐 못 넘었느냐 그것만을 판단합니다. 와,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조각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요?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완성해 볼 시간입니다. 바로 이것이 한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일종의 평가 레시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 재료만으로는 제대로 된 요리가 나올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과학적인 데이터와 임상가의 깊은 통찰, 그리고 표준화된 검사와 유연한 관찰을 아주 능숙하게 조합하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 이 모든 조각들을 정교하게 맞춰낼 때 비로소 한 사람의 고유한 모습이 선명하게 완성되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는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정말 다양한 도구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도구들이 앞으로 기술의 발전과 함께 계속해서 진화한다면 과연 미래에 우리는 인간의 마음을 또 어떤 새로운 차원에서 이해하게 될까요? 오늘 이 시간이 그 미래를 상상하는 데 작은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